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두 번째 7일입니다. 마음에 관한 기초 지식 1. 마음은 두 가지 활동 양식을 따라서 작용한다. 하나는 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잠재의식이다. 데이비슨 교수는 말했다. 의식의 빛으로 마음 전체를 밝히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치 촛불 하나로 온 우주를 밝히려는 사람과 다를 바 없다. 2. 잠재의식의 논리 과정은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확실하고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 마음은 인식의 가장 중요한 기반을 준비하도록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그 운영 방식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3. 잠재의식의 영혼은 자애로우나 낯선 이처럼 우리를 위해 일하고 준비해주며 우리에게 오로지 잘 익은 열매만을 선사한다. 그러므로 생각의 과정을 궁극적으로 분석하면 잠재의식이 심리현상의 가장 중요한 무대라는 점이 드러난다. 4. 셰익스피어가 의식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위대한 진실을 애쓰지 않고도 알게 된 것은 분명히 잠재의식 덕택이다. 페이디아스가 대리석상과 동상을 만들고 라파엘이 마돈나를 그리고 베토벤이 교향곡을 작곡한 일도 마찬가지이다. 5. 얼마나 쉽게 하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는 우리가 의식에 의존하기를 멈추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피아노 연주, 스케이트 타기, 타자기 사용, 능숙한 거래가 완벽해지려면 잠재의식이 작용해야 한다. 열띤 대화를 나누면서 동시에 훌륭한 피아노 곡을 연주하는 데서 보는 경이로움은 잠재의식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6. 모두 알다시피 우리는 잠재의식에 상당히 의지한다. 더 훌륭하고 더 고상하고 더 위대한 생각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스스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된 또는 비롯된 예술과 음악 등에 깃들인 아름다움을 알아볼 감각과 본능과 심리안을 부여받았다. 7. 잠재의식의 가치는 엄청나다. 잠재의식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경고를 해주며 기억의 창고에서 장면과 사실과 이름들을 꺼내어 우리에게 전해준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생각과 취향을 지휘하고 의식 수준에서는 힘이 있어도 결코 해낼 수 없는 복잡한 일까지 해낸다. 8. 우리는 마음대로 걸을 수 있고 언제든지 팔을 들어 올릴 수 있으며 원하는 대상에 눈이나 귀를 이용하여 관심을 기울일 수 있다. 반면에 심장을 멈추게 하거나 혈액순환을 멈추게 할 수 없고 성장을 멈추게 하거나 신경이나 근육 조직이 형성되는 과정을 멈추게 할 수도 없으며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기타 생명을 좌우하는 일을 멈추게 할 수도 없다. 9. 이러한 두 가지 활동 양식을 비교해보면 다시 말해서 순간마다 의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활동과 항상 일정하여 변화하지 않고 리듬을 타면서 장엄하게 움직이는 활동을 비교해보면 후자에 대한 경외심이 생겨 그 수수께끼를 알고 싶어지게 된다. 이러한 활동이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과정이니만큼 변화와 변동을 겪는 외부 의지의 영역에서 일부러 빼내어 변하지 않고 의지할 만한 내부의 힘에 유임했다는 생각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10. 이 두 가지 힘 중 외적이고 변화하는 힘을 의식 또는 외부 의식이라 한다. 내부의 힘을 잠재의식 또는 내부의식이라고 하는데 이는 마음의 차원에 작용할 뿐 아니라 육체의 생명 유지 기능을 제어하기도 한다. 11. 우리는 이 각각이 마음의 차원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기본적인 원칙들도 알아야 한다. 오감을 통해 인식하고 작용하는 의식은 외부 세계의 대상과 거기서 받은 인상을 처리한다. 12. 의식에는 분별의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으로 선택을 맡는다. 의식에는 추론하는 힘이 있고 이 힘은 상당한 수준까지 개발될 수 있다. 의식은 의지의 중심이고 의지는 이곳에서 모든 에너지를 이용한다. 13. 의식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인상을 남기기도 하지만 잠재의식을 지휘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의식은 잠재의식을 책임감 있게 제어하고 지켜주는 역할을 맡는다. 바로 이런 고차원적인 기능을 이용하면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 14. 두려움, 걱정, 가난, 질병, 부조화, 그리고 온갖 해악 따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사실 무방비 상태에서 잠재의식이 받아들인 그릇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의식을 단련하면 경계를 늦추지 않고서 잠재의식을 보호하여 이를 철저히 예방할 수 있다. 이것은 거대한 잠재의식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할 수 있다. 15. 어떤 작가가 마음의 두 가지 양상이 서로 두드러지게 다른 점을 설명하여 이렇게 말했다. 16. 의식은 추론하는 의지이다. 잠재의식은 이전에 존재하던 의식의 결과인 본능적인 욕구이다. 17. 잠재의식은 외부 출처에서 받아들인 전제들로부터 공정하고 정확한 추론을 이끌어낸다. 전제가 참이라면 잠재의식은 틀림이 없는 결론에 이르지만 전제가 거짓이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잠재의식은 증명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그릇된 인상을 받아들이느냐 않느냐는 문지기인 의식에게 의존한다. 18. 어떤 인상을 참으로 받아들인 뒤에 잠재의식은 곧바로 그 광활한 활동 영역에 작용한다. 의식은 참이나 거짓 모두를 잠재의식에게 전달할 수 있다. 만일 거짓을 전달한다면 그것이 한 사람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엄청나다. 19. 의식은 깨어있는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 문지기가 졸고 있거나 차분하게 다양한 상황을 판단하지 않으면 잠재의식은 보호받지 못할 뿐더러 들어오는 온갖 인상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 공포심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 또는 무분별한 대중적 충동, 기타 감정이 격한 상태일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때 잠재의식은 주변 사람이나 환경에서 비롯된 두려움, 증오, 이기심, 탐욕, 자기비하 혹은 다른 부정적인 인상에 노출된다. 그 결과는 대개 극도로 해롭고 오랫동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릇된 인상으로부터 잠재의식을 보호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20. 잠재의식은 직관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추론과 같은 느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다. 21. 잠재의식은 심장이나 혈액처럼 결코 자거나 쉬는 법이 없다. 잠재의식을 향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만 해도 원하는 결과를 불러올 힘이 벌써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것이 전능한 존재와 우리를 연결해 주는 힘의 근원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지하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 심오한 원리이다. 22. 이 법칙은 흥미로운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경험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힘들게 대화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아니 뭔가가 앞서 그 염려하던 문제를 해결해 둔 게 아닌가. 모든 것이 조화롭게 바뀌어 있는 것이다. 사업상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시간에 여유가 생길 뿐 아니라 적절한 해결책이 나타나기도 한다. 모든 것이 적절하게 안배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잠재의식을 믿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무한한 자원을 뜻대로 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23. 잠재의식은 원칙과 포부가 머무는 자리이다. 예술적이고 이타적인 이상의 셈이다. 이 직관은 오직 내재된 원칙들을 무너뜨리고 고되고 긴 과정을 거쳐야만 바뀐다. 24. 잠재의식은 논쟁하듯 따지지 못한다. 따라서 그릇된 인상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확실한 방법은 반대되는 인상을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결국 새롭고 건강한 생각과 삶의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습관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반복해서 하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더 이상 판단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이미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내린 것이다. 습관이 건전하고 바르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습관이 해롭고 그릇된 것이라면 이를 치유하는 방법은 잠재의식의 전능함을 인식하고 그러한 습관에서 자유로워지라고 제시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은 창조력이 있고 신성한 근원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곧바로 자유로움을 창조해낼 것이다. 25. 요약하자면 이렇다. 잠재의식이 신체에 작용하는 일반적인 기능은 생명 유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되살리는 일, 자식을 보살피는 일이 있다.
여기에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고 전체적인 여건을 개선하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포함된다. 26. 심적인 측면에서 잠재의식은 기억의 창고이다. 잠재의식에는 시공을 뛰어넘어 활동하는 생각의 사자가 살고 있다. 잠재의식은 실질적인 주도력과 건설적인 힘의 셈이다. 그것은 습관의 집이다. 27. 영적인 측면에서 잠재의식은 이상과 포부와 상상의 근원이고 거룩한 근원을 인식하는 통로이다. 이러한 측면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서 힘의 근원을 이해하는 정도도 달라진다. 28.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잠재의식이 어떻게 상황을 변하게 한다는 말인가? 그 대답은 잠재의식이 우주의 마음의 일부이며 따라서 본성과 바탕이 우주의 마음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차이는 크기이다. 전체 우주의 마음은 우리도 알다시피 창조한다. 사실 그는 유일한 창조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도 창조를 한다는 점, 또 마음의 유일한 활동인 생각인 만큼 창조하는 것은 결국 생각이라는 점을 알게 된다. 29. 하지만 단지 생각하는 일과 의식적이고 체계적이며 건설적으로 생각을 지휘하는 일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지휘할 때 우리는 우주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무한한 존재와 연결되며 가장 강력한 힘, 곧 창조의 힘을 움직이게 된다. 이는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칙에 따라간다. 그 법칙이란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마음은 창조적이고 그 대상과 저절로 연결되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30. 지난주에 나는 어떻게 하면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었다. 당신이 이것을 해냈다면 앞으로 더 나아갈 준비가 된 셈이다. 이제는 생각을 제어하는 법을 익혀보자. 되도록이면 늘 같은 방에서 같은 의자에 앉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하라. 어떤 경우에는 같은 방에서 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럴 때는 가능한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제 이전처럼 움직임을 완전히 멈추고 생각을 억제하라. 이렇게 하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다스리고 원하는 생각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완전히 익힐 때까지 연습을 반복하도록 하라. 30일. 한 번에 오래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연습은 매우 중요하다. 마음의 세계에 들어오려고 끝없이 애쓰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실제로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32. 다음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훈련 지침을 듣게 되겠지만 그에 앞서 이것에 먼저 통달해야 한다. 두 번째 7일도 우리가 명심해서 들어야 될 구절들이 참 많죠. 첫 번째 7일은 몸을 제어하는 거, 두 번째 7일은 마음을 제어하는 법을 훈련해 보자고 하네요. 그리고 2장도 마찬가지로 질문과 대답이 있습니다. 질문만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활동하는 두 가지 방식은 무엇인가? 용이함과 완벽함은 무엇에 의존하는가? 잠재의식의 가치는 무엇인가? 의식의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의식과 잠재의식의 차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잠재의식에게 인상을 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 법칙이 적용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이 법칙을 뭐라고 부르는가? 이 법칙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원인과 결과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처럼 감춰진 생각의 세계에서도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다. 제임스 앨런의 문구를 하나 더 추가했네요. 그러면 두 번째 7일 여기서 녹음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세 번째 7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